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3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글자는 알레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는 법을 좀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알레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먼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첫 번째 글자 알레프고요. 두 번째 글자는 베트입니다. 베트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밖으로 나가죠. 자, 베트. 자, 세 번째 글자는 기멜. 기멜은 다른 글자들과 달리 약간 폭이 조금 좁은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기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는 달렛. 우리나라의 기역과 같은 느낌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자, 주의할 점은 자, 이 부분을 각지게 이렇게 직각이 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는 해. 자, 요 부분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브. 바브는 살짝 구부렸다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음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알레프는 묵음입니다. 알파벳의 이름은 알레프지만 자, 이것이 실제 단어에서 쓰일 때는 묵음이 되는데요. 음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그 글자의 자음에 이응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응 같은 경우 이렇게 아라는 글자를 만들 때 실제로 이응의 음가는 없죠. 그러나 이 자음의 자리를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이응을 이렇게 써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레프도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이 알레프 음가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베트는 영어의 B에 해당되는 알파벳 이름하고 음가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는 B, 기멜은 영어의 G, 달렛은 영어의 D, 해는 영어의 H, 바브는 영어의 V.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알파벳을 살펴보면요. 자인이라는 글자입니다. 자인은 어떻게 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자, 아까 바브하고 좀 구별을 하자면 바브는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하는 형식으로 써졌죠. 그러나 자인은 지나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자, 이 부분이 바브하고 차이가 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좀 비슷해 보이는 글자들이 덜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눈에 잘 익숙하지 않아서 좀 혼동스럽지만 자꾸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자이는 이렇게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글자는 헤트입니다. 헤트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위에를 붙여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해라는 글자하고 차이는 해는 이렇게 위에가 이 부분이 공간이 남게끔 이렇게 글자를 써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헤트는 이렇게 붙여서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테트는 자, 모양이 좀 어렵게 생겼는데 자, 우리가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둥그렇게 항아리를 그리는 느낌으로 해서 툭 집어넣는다. 자, 이렇게 쓰시고 이게 테트입니다. 자, 요드는 우리나라 그 따옴표 같은 느낌이에요. 가장 작은 알파벳인데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프는 자, 이렇게 자, 쓰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나중에 눈이라는 글자하고 좀 모양으로는 비슷한데요. 눈하고 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폭이 좁은 것은 눈, 자, 이렇게 넓은 것은 카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메드입니다. 라메드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가를 좀 살펴보면 자이는 영어의 Z에 해당되고요. 헤트는 영어 우리 발음에는 없는 발음인데
라는 이렇게 강한 발음인데 너무 어렵게 발음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발음에 히읗 정도에 생각한다. 히읗 정도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트는 영어의 T 발음에 해당되고, 자, 요드는 영어의 Y, 자, 카프는 영어의 K, 라메드는 영어의 L. 자, 이렇게 음가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맴 살펴봅니다. 맴은 자, 쓰는 방법을 좀 보시면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써주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자, 맴. 자, 이렇게 좀 모양이 좀 우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이 맴이고요. 눈은 아까 카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카프랑 쓰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폭을 좁게 쓴다는 거죠. 카프는 자, 이렇게 넓게, 눈은 이렇게 좁게 쓰는 겁니다. 자, 싸맥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위에. 자, I는 Y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I. 자, 펜은 카프에다가 안에다 이렇게. 자, 페.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차대는 여기서부터 쓰고요. 자, 쓰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자, 차대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가를 좀 살펴보면 맴은 영어의 M에 해당됩니다. 눈은 N. 자, 싸맥은 영어의 S. 아인도 역시 이제 묵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이것도 아까 배웠던 알레프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강한 후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발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묵음, 그러니까 아인과 알레프는 알파벳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음의 이응 정도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음의 발음에 따라서 그냥 읽어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펜은 영어의 P에 해당되고요. 차대는 영어의 TS 발음 있죠? TS 발음. 예를 들어서 신발들 하면 부츠 할 때 요 끝에 있는 츠. 자, 이런 발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글자가 남았는데요. 자, 코프, 래쉬, 신, 쉰, 타브입니다. 자, 코프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영어의 P 같은 느낌이죠. 코프. 래쉬는 래쉬. 자, 래쉬는 자, 이렇게 쓰는데 주의할 점은 아까 달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에가 이제 각이지게 썼어야 됐으면 래쉬는 자,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둥그스름한 느낌이죠. 자, 그래서 좀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아무튼 이 두 글자는 이제 구별하셔야 됩니다. 달렛은 이렇게 직각으로, 자, 래쉬는 조금 둥그스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신. 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점이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신. 자, 신. 그 다음에 쉬는 이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죠. 타브는 이렇게 한 뒤에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브. 자, 코프는 영어의 K에 해당되고요. 자, 래쉬는 영어의 R 발음. 자, 그 다음에 신은 영어의 S 발음. 그리고 쉬는 영어의 SH 발음. 쉬 하는 발음이고요. 타브는 영어의 T 발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음 공부와 관련해서 좀 특이한 히브리어의 좀 특이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소핏이라고 부르는데 단어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올 때 그 모양이 바뀌는 그런 것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처음에 알파벳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아무튼 히브리어의 특징이다 보니까 자, 이것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카프였죠. 자, 카프였는데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지만 단어의 맨 마지막에 올 때는 자, 이렇게 씁니다. 지금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카프의 자, 요 그 끝에 카프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 마지막 꼬부리는 요 부분이 이렇게 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형태들도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카프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거는 맴이었습니다. 맴. 자, 맴의 기본형이었는데 자,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는 어디가 이제 요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쓰던 것을 자,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미음 같은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구별만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눈이었어요. 자, 눈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부분 이렇게 펼쳐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펼쳐져서 이렇게 된다. 자, 지금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카프, 이 소핏 형태하고 자, 눈의 마지막 형태가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 글자의 폭 정도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좀 구별이 안 될 테지만 자, 자꾸 보시다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니까요. 우선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입니다. 패의 소핏 마지막 형태도 마찬가지죠. 끝에가 이렇게 벌어진다. 자, 이렇게 원래는 쓰여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길쭉하게 하고 이렇게 쓰시면. 자, 그 다음에 차대도 소핏 형태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끝에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원래는 이렇게 쓰던 거를 여기가 벌어져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기본 알파벳을 다 익혔는데요. 자, 여러분 히브리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어쨌든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이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알파벳을 잘 익숙하게 눈에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